읽어주는 동화책 부모님을 위해 절을 세운 김대성. 신라의 모량리라는 마을에 경조라는 가난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유난히 머리가 크고 이마가 평평해서 마치 큰 성과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름을 큰 대자와 성과 성자를 써서 대성이라고 불렀어요. 매우 가난했던 대성은 끼니를 해결해 보고자 그 마을에서 가장 소문난 부자인 보간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저를 머슴으로 써주신다면 장정 한 사람 몫을 해내겠습니다. 보간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두둑한 배짱을 가진 대성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흔쾌히 일거리를 주었답니다. 대성은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대성의 모습을 눈여겨본 보간은 매우 흡족했죠. 어린 녀석이 참으로 태견하구나. 내가 상으로 밭 2일량을 내줄 테니 이제부터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도록 하거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스님이 흑륜사의 법회를 열기 위해 시주를 다니다가 보간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죠.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면 내세에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스님이 연불을 외며 시주를 정했죠. 본디 마음이 어질고 착했던 보간은 선뜻 배 50피를 시주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더니 곧 주문을 외우면서 보간을 축복해 주었어요. 시주님께서 시주하길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지켜주시리라.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되니 몸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목숨도 길어지리라. 보간이 시주하는 모습을 본 대성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죠. 어머니, 어르신 댁에 시주를 청하러 들른 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생에 시주한 것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봐요. 그러니 어머니, 제가 주인 댁에서 받은 밭을 전부 시주하면 어떨까요? 그 밭은 네가 손이 푸르트도록 힘들게 고생해서 얻게 된 것인데 시주해도 괜찮겠니? 어머니는 뜬금없는 대성의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죠. 그러자 대성은 별일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앞으로 더 노력해서 일하면 밭은 또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호냐, 네 생각이 그러하다면 네 뜻대로 하거라. 그 길로 대성은 한 걸음에 달려가 스님을 찾았어요. 마침 스님은 대성의 텃밭 옆에 있는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고 있었죠. 스님, 저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라고 하옵니다. 스님께 시주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급히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 시주하려는 것이 무엇이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의 전 재산인 이 밭을 부처님께 시주하고 싶습니다. 대성은 자신이 피땀을 흘려 일구어 놓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 이 전 재산을 시주해도 정말 괜찮겠소? 스님은 전 재산이란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재산이 많든 적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기란
여간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자 대성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요? 시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성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비통해하는 대성의 어머니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답니다. 한편 대성이 죽던 바로 그날 재상 김문량의 집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집들을 산책하고 있는데 하늘에 신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량리에 살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깜짝 놀란 김문량은 예산일이 아니라 판단하고 황급히 하인을 불러 일렀죠. 여봐라, 당장 모량리로 가서 대성이란 아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김문량의 다급한 명령에 하인은 서둘러 모량리로 달려갔죠. 한참이 지나서야 심부름 갔던 하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척이나 놀라웠죠. 어르신, 모량리에 대성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묘하게도 어르신께서 그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0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손을 꼭 쥐고 도무지 펴지를 않는 것이었죠. 아무리 힘을 주어 펴려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김문량의 아내는 못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대감, 아이가 왜 왼손을 펴지 않는 걸까요? 혹시 손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는 건 아닐런지요?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김문양 부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지켜봤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 엿새가 지나도록 아이는 손을 펼 줄 몰랐죠.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나고 1회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억지로 힘을 써도 펴지지 않던 아이의 왼손이 마치 연꽃잎이 활짝 펼쳐지듯이 저절로 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놀랄 일은 그 다음이었죠. 아니, 그런데 아이가 왼손에 쥐고 있는 저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아이의 왼손을 내려다보던 김문량은 깜짝 놀라 목소리를 높였죠. 글쎄요, 금으로 만든 조각판 같은데요? 헉, 이것 보세요. 대성, 대성이라고 쓰여 있어요. 김문량의 말에 유심히 금조각을 살피던 아내가 말했죠. 김문량은 얼른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금조각에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정말로 모량리의 대성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나 보. 우리 이 아이의 이름을 조각판에 적힌 대로 대성이라고 합시다. 그 덕분에 대성은 전생의 이름을 다시 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김문량은 모량리에 살고 있는 대성의 어머니가 몹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김문량과 그의 아내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답니다. 대성은 전생의 어머니와 현세의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씩씩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그는 사냥을 무척 좋아해서 틈만 나면 이산저산을 다니며 사냥을 했죠. 오늘은 토암산으로 가봐야겠다. 그날로 대성은 일찍부터 산으로 올라가 사냥할 동물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무렵이었을까요? 산속을 헤매다 지칠 즈음 대성의 눈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대성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 있는 미소를 지으며 활시위를 힘껏 잡아당겼답니다. 화살을 맞은 곰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곰을 잡은 대성의 입이 큼지막하게 벌어졌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뽐내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그럼 그렇지. 내 활솜씨는 최고라니까. 대성은 곰을 짊어지고 산 아랫마을로 내려왔어요.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집까지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대성은 하는 수 없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성은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말았어요. 낮에 죽인 곰이 무서운 귀신이 되어 나타나 대성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이었죠. 너는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반드시 너를 잡아먹고야 말겠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잔뜩 겁을 먹은 대성은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그러자 곰 귀신은 날카로운 발톱을 거두고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네가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니 용서해 주겠다. 대신 나를 위해 절을 짓도록 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은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며 거듭 맹세했어요. 그런 뒤에야 대성은 간신히 꿈에서 깨어났답니다. 꿈이었구나.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생할 수 있을까? 비록 꿈이었지만 대성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냥을 했구나. 그런 행동들이 다른 짐승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생각지도 못했어. 그동안 나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온 것인가. 그 꿈을 꾼 이후로 대성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곰과 약속한 대로 곰을 잡았던 자리에 절을 세우고 장수사라고 불렀답니다. 대성은 그 이후 틈이 날 때마다 장수사에 들러 죽은 곰을 위해 명복을 빌었어요. 장수사를 세운 이후 많은 것을 깨닫게 된 대성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현세 부모님께 이제까지 효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대성은 먼저 현세 부모님을 위해 절을 짓기로 했죠. 그 절이 바로 불국사랍니다. 김대성은 전생의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내 전생의 어머니는 전 재산을 시주하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아닌가. 모량이 어머니의 허락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깊은 효심을 가진 대성은 오래도록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전생에 자신을 낳아주신 모량리의 어머니를 위해서 석불사를 세웠답니다. 석불사는 석굴암을 말해요. 대성은 석불사에 표훈 스님을 머물도록 하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렸죠. 한 부모한테도 효도하기가 힘든데 현세의 부모님 물론 전생의 부모한테까지 저렇게 효도를 하다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이 석불사의 불상을 조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실 덮개만 만들면 되는구나. 불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천장 돌을 덮으려는 순간 갑자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대성은 다시 정성을 들여 만들려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힘이 빠진 대성은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다가 대성은 깜빡 잠이 들었죠. 그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까닭에 졸음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신비스러운 모습을 한 천신이 내려와 대성이 완성하다만 덮개를 정성 들여 매만지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망치 소리에 대성은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일하던 자리를 쳐다본 대성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자신이 만들다 멈춘 덮개가 어느새 모두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누가 이 힘든 일을 다 해낸 거지? 그래, 천신께서 내려와 완성해 주신 게 틀림없어. 대성은 곧장 남쪽 고개로 달려갔어요. 고개에 다다른 대성은 향을 피워 천신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답니다. 고맙습니다. 천신님 덕분에 불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 고개를 향을 피운 고개라 하여 향령이라고 불렀답니다. 당시 대성이 정성 들여 지은 구름다리와 돌탑이 있는 불국사는 경주의 여러 절 가운데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러나 대성은 불국사를 짓기 시작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대성이 죽은 후에는 나라에서 그 뜻을 이어 불국사를 완성시켰어요. 지금도 경주에 가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던 김대성의 얼과 혼이 살아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